그러면 그냥 이거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레이브님은 투수 둘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16일 일요일 삼성과의 3연전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성적이 3승 3패로 현재 12경기 소화했고 5승 7패로 승률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근데 이 와중에 승률이 좋지 않은 와중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좀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외국인 투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피칭 애널리스트 레이브님과 함께합니다. 레이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원 레이븐입니다. 네, 회사원이 되신 걸 축하하고 지금 승패 마진이 일단 -2고요. 나균환 선수가 3승을 챙겼고요. 그리고 다른 선발 투수들은 승을 하나도 챙기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스트레일리 선수랑 반즈 선수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일리 선수가 오늘까지 3경기 등판했고 무승 2패. 그죠? 네, 그렇습니다. 14일 금요일 경기에서 이제 삼성전에서 말루 홈런도 내줬고 또 햄스트링에 이상이 약간 있었다고 했고 네, 그래서 5이닝을 다 못 채우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등판, 두 번째 등판까진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세 번째 등판도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우려 섞인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댓글에서 스트레일리 선수가 구속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가 있어서 첫 번째로는 스트레일리 선수는 원래 빠른 구속을 자랑하는 선수는 처음부터 아니긴 했어요. 사실 뭐 2020 시즌은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수치고 엄청나게 빠른 구속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네, 보통 이제 빠른 구속이라고 하면은 평속이 145가 넘어가고 뭐 150을 쉽게 찍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일리 선수 같은 경우는 2020 시즌에 144.7, 2021 시즌에 145.9. 근데 사실 그렇게 최고 구속이 빠르고 그런 선수는 또 아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일리 선수가 구속으로 승부를 하는 투수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구속까지 떨어졌으니 그리고 스트레일리 선수가 원래 슬라이더가 좀 좋았어요, 항상. 네, 슬라이더에 대한 의존도는 항상 굉장히 높았고요. 물론은 이제 2020 시즌에 탈삼진 이제 1위를 기록을 했을 때 가장 이제 공헌을 많이 했던 구종이 슬라이더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구종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종 가치가 이제 누적으로 원래 이제 환산되는 기록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즌과 이전 시즌을 당장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지금은 너무 스몰 샘플이라.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비율로 분석을 하는 게 100분의 구종 가치 이제 그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비율로 보는 거죠. 비율 스탯으로. 그 당시 이제 2020 시즌에 슬라이더 구종 가치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2.37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해요. 그런데 2021 시즌에 부진했을 때 0.97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구종 가치가 이제 좀 그래도 있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년도에는 심지어 슬라이더도 구종 가치가 좋았지만 직구 구종 가치도 굉장히 뛰어나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가장 핵심적이긴 할 거예요. 직구의 그러니까 포심 페스티벌의 구위 자체와 그리고 또 제구 이런 복합적인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포심 페스티벌이 받쳐줘야지 슬라이더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직구가 좋아야 변화구도 잘 먹히겠죠. 그리고 22년도는 사실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22년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잘 해준 편이었거든요. 구종 가치도 생각보다 높고요. 슬라이더 특히. 네, 그 아까 말했던 100분의 구종 가치 그걸로 환산해봤을 때 2.17로 2020 시즌에 그거에 비해서 별로 안 떨어지는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20년도 좋았던 수치랑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게
물론 슬라이더 구종 가치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주목할 점이 직구 구종 가치가 매우 많이 떨어진 게 보이거든요. 네, 지금 마이너스 4.3이면은 좀 많이 심각한 게 외국인 투수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구위가 많이 떨어진 것도 확실한데 특히 이번 시즌에 슬라이더도 좀 몰리는 경향도 있고 그러고 지금 볼넷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특히 이제 이거를 제가 샘플을 가져왔는데 2020 시즌하고 이번 시즌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케이션인 차이가 너무 심하긴 하죠. 슬라이더 같은 경우도 2020 시즌 같은 경우는 존 가운데 하단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종으로 떨어지면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아니면은 스트라이크를 공략을 하는 이런 공이 많았고 그리고 또 바깥으로 빠지는 거는 유인구는 또 확실하게 빠져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포신 페스트볼도 그렇고 슬라이더 몸쪽이나 위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종합해보면은 사실 에이징 커브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평균 네. 구속도 하락했고 제구도 튀고 구위가 많이 떨어졌다. 세일리 선수 35세고요. 에이징 커브가 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마냥 고평가받던 그 강렬한 데뷔 시즌의 그 에이스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고 그 스트레일리는 지금 에이징 커브가 아닌가 의심이 좀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요. 반즈 선수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첫 경기, 두 경기 지금 사실 좀 너무 많이 힘든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비 실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두들려 맞았거든요. 네, 반즈 선수도 지금 전반적으로 제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일단 전반적으로 존 가운데 몰리거나 바깥으로 너무 많이 빠지거나 둘 중 하나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슬라이더가 거의 치우쳤네요. 네, 그 2022 시즌 지난 시즌이죠. 그거랑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네,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당시에는 우타자 몸쪽을 잘 찌르는 그런 구종들을 사용을 하고 또 체인지업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백도어라고 그러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바깥으로 빠지는 형태로 그렇게 구사가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별로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반즈도 제구에 문제를 겪고 있는데 반즈의 원인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트레일리 같은 경우는 에이징 커브를 의심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반즈는 그럴 나이도 아니고 사실 반즈 선수는 지금이 두 번째 등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판 자체는 3번을 하긴 했지만 한 번이 노게임이 됐죠. 네네. 네. 그 노게임이 된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네, 맞아요. 이제 오늘 16일 경기에서 4사구가 4회까지 4개였거든요. 그래도 3안타 무실점으로 어떻게 잘 막았어요. 그러면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5회에 투아웃 잡고 볼넷을 내주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죠. 사실 본인이 위기를 자초를 했거든요. 이닝당 계속 볼넷이 있었고 잘 안 나오던 볼넷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자꾸 그러니까 커맨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즌 준비를 할 때 몸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컨디션이 아직도 안 올라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컨택 비율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존 안에서의 컨택 비율이 일단 지금 100%거든요. 존 안에서 컨택 비율이 100%라는 거는 안에 들어오는 거는 또 어떻게 배트가 다 맞고 있다는 나간다. 얘기죠. 네. 타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컨택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컨택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공이.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바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배영수 코치가 한 말이 있죠. 이제 뻔히 다 읽힌다는 얘기를 한 번에 한 적이 있어요. 네. 한국 타자들이 이제 투구 패턴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투구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글쎄요, 아직 변화한 모습은 못 본 것 같아요. 분석이 이미 다 됐고 이미 다른 팀들은 반즈에 대한 분석이 다 됐다는 얘기겠죠. 그런데요. 지금 사실 1, 2 선발을 해줘야 되는 외국인 선수들이 너무 못 받쳐주고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 선수를 빨리 바꿔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5경기 중에 2승만 챙겼어도 지금 5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이니까 트렐리 선수나 반즈 선수보다 좋은 외국인 투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렐리 선수나 반즈 선수보다 폼이 더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 지금 마이너리그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대만 쪽에서도 연봉제로 변경이 돼가지고 또 데리고 오기도 힘들 거고. 네, 그래서 조기에 이제 교체를 할 때 많이 이제 애용하던 리그가 대만 리그죠. 원래는 월봉제를 했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적료만 적당히 지급해주면은 선수를 많이 풀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남미 쪽은 조금 뭐 예, 그러면 이제 도미니칸 리그나 멕시코 리그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그쪽도 뭐 마이너 리그나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기량이 좀 올라와 있는 선수들은 지금 그쪽에 안 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지금 빨리 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선수가 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에 기다려야 한다는 걸까요? 뭐 다른 구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외국인 투수들이 성적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다 이제 뭐 교체를 뭐 논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행을 못 옮기고 있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일단은 뭐 어떻게든 선수들이 좀 잘 풀어 나가줘야 되는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방법이 없다. 왜냐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리그 DFA 풀리는 선수들 괜찮은 선수들을 찾아보려면은 빨라도 5월이고 보통 6월이기 때문에 작년에 스파크맨 선수가 이제 교체될 때 좀 많이 얘기가 있었죠. 왜 이렇게 늦게 교체하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진짜 방법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레이브님은 투수 둘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좀 심각하긴 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리그에서 외국인 투수들이 못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팀이 너무 급해요. 지금 너무 못하기 때문에 저 너무 답답한 마음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래도 뭐 5경기 정도는 더 이렇게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은 방법도 없고 한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참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네요. 펜션이 자꾸 안 올라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1, 2 선발을 기대했던 선수들이 4, 5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균환 선수 파이팅이고 세용 선수도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꽃겨울과 함께 야구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리난 롯데딸 꽃겨울과 레이브님이었고요. 다음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네, 안녕. 유니폼 사셨어요? 아이, 그 얘기했잖아요. 왜 안 사야?